안녕하세요. 건국대 입학팀 책임입학사정관 김경숙입니다. 네, 오늘은 유사학과 알기 2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컴퓨터공학부,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스마트 운행체공학과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이고요. 현재 위촉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향원입니다. 건국대학교 위촉사정관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교수 임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위촉사정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박정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공과 계열의 학과를 생각한다면 컴퓨터공학부, 스마트 ICT 또는 스마트 운행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학 계열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각각 학과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안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먼저 배우고요. 그래서 그게 기초 프로그래밍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컴퓨터한테 어떤 일들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AI, 보안, 컴퓨터 그래픽스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이 과목들을 다 마친 후에 진로는 보통 개발자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웹이나 앱 같은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개발자로 많이 진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연구원으로 가는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공학부에서 배우는 핵심 전공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졸업 요건이 이제 컴퓨터공학부만큼 많은 전공 과목을 요구하지는 않고 좀 적게 들어도 됩니다. 대신 이제 핵심적인 교과 내용은 다 듣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해서 그 학과의 전공 과목을 또 어느 정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학과의 졸업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과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융합공학과잖아요. 즉 컴퓨터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자기가 선택한 또 하나의 전공 과목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이거를 발전시킬까, 또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융합 전문가를 양성으로 하는 것이 그 컴퓨터공학부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퓨터공학부 출신들이 나가는 진로와 동일하게도 나갈 수 있고, 플러스 이제 본인이 추가로 선택한 전공 분야에서 IT 기술의 수요를 갖추고 있는 그쪽의 기업이나 연구소나 아니면은 진학 쪽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관심 있는 학과는 사실 공학이나 인문계열이나 예체능 어느 학과든 상관이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졸업 요건이 기본적으로는 부전공 이상, 그러니까 24학점 이상 들을 수 있는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전공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학과라면 다 가능하고요. 단 컴퓨터공학부 그런 유사학과는 안 되고 다른 분야의 학과를 선택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전공까지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다전공은 이제 학과별로 이게 허용을 하는 학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 운행체공학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또는 무인 비행체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런 그 미래의 운행체 시스템이 자율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제어나 또는 인공지능에 의한 계산 같은 것들을 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또 주행 경로를 파악하고, 이런 복합적인 그 학문들이 융합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나 비행기, 항공회사 또는 국방 같은 여러 회사들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컴퓨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IT 회사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학과 소개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더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세 분 다 저희 지금 건국대학교 위촉사정관이시잖아요. 저희 건국대학교 KU 자유치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개의 역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과에서는 각각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로 역량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나 이런 학업 역량 더하기 진로 역량에서 이제 어떤 면을 보냐면 컴퓨터의 특성상 처음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을 하기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자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컴퓨터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있었던 갈등이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에서는요, 그 서류평가 요소 중에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생들 교과 과정의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좀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쪽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이제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또는 ICT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여러 교과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폭넓고 이게 단편적이 아니라 길게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에서는요,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성실성,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리더와 관련된 활동들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또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학업 역량입니다. 얼마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 역량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스마트 은행체에 보통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텐데 꼭 저희가 알고 있는 드론이나 뭐 자동 무인차나 이런 분야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IT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볼 거고요. 학교에 오게 되면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 기반으로 많은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주도성이나 아니면은 성실성,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학과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부를 통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다 굉장히 꼼꼼히 보시네요. 건국대학교 공과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어떤 교과를 선택해서 그 교과에서 어떤 역량이 보였을 때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적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해 주시면 우리 건국대 바라기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과목은 수학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제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과목에 있어서 수학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이나 아니면은 행렬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학습이 돼 와야지만 더 이제 나아간 여러 가지 융합된 학습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물리 과목입니다. 그 차량이나 미래 운행체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들을 또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수학적인 전개나 이런 부분들이 물리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 과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는 건 이제 뭐 많은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 학과 중에 뭐 외국인과 서로 협업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읽거나 그런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영어 관련된 능력들을 많이 키워오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공학부도 뭐 비슷하게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영어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컴퓨터의 특성상 분야가 상당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거를 내 문제나 내 프로젝트에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신 기술들은 일단 그거 관련한 문서들이 초기에 영어로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그 기술 문서를 해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해해서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내 문제에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국어는 어느 과, 어느 과목, 어떤 것들을 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어의 중요성이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굉장히 잘해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저희가 공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문학적이거나 또는 뭐 신문에 나오는 영어 이런 영어랑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쉬운 영어들이에요. 상당히 테크니컬한 영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고요. 말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발표하고 그런 식의 영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어 수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공학 베이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학 역량이 될 때 우리 학과는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고 해서 수학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공대 내 다른 과들하고 사실 비슷한 수준의 수학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AI를 내가 관심 있어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아니라 AI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결국엔 확률이나 기하나 뭐 이런 수학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논리의 연속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요구되는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운행체라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제어 같은 것들을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반 지식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어나 또는 비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AI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수학적으로 전개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적분이나 아니면 뭐 행렬 이런 부분들이 잘 학습이 되어 와야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학문들을 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수학 과목이 물론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요. 공통교과는 물론이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이제 뭐 미적분이라든지 확률과 통계 같은 것들 다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 기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에서는 이제 정보 과목도 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 과목도 이수를 해 놓으면 만약에 저희 학과에 왔을 때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교과라면 적어도 이러한 수업 내용으로 이런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 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정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뭐 이런 과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 이제 제공된다라고 하면 진로에 대한 탐색도 해볼 겸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C 프로그래밍이나 자바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불리하다라고 뭐 쉬운 과목을 선택할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도전하고 그 부분으로 또 역량을 쌓아간다면 저희 지금 말씀하신 새 학과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학업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각 학과에서 꼭 이런 학생이 지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수학이 참 재미있고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컴퓨터와 관련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컴퓨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분야도 또 관심이 있어.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좀 전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희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물리 같은 과목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컴퓨터 과목에도 좀 관심이 있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드론이나 이런 미래형 어떤 움직이는 물체들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많은 것을 아마 배우고 좋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든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런 포부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이 학과 선택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안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더위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수님들도 다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 포진이 돼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 만족도도 좋고요. 예, 오시게 되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20시 준비하느라 굉장히 지칠 때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곳에 쓰입니다. 어디든지 사실 갈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들어오셔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교수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신 다음에 넓게 펼쳐질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한번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입시 준비에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끝까지 하셔서 꼭 컴퓨터공학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과에 이미 무인자동차가 한 5대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은 그거를 직접 여론이그 프로그램에 하고 교내에서 운행해 볼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드론을 직접 만들어서 조종하고 날리는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4학년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학과가 대회에도 많은 수상을 하고 있고, 게다가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있어서요. 학생들과 교수님과 여러 가지 직접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같이 뵐 수 있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교수님들의 응원을 들으면 아이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유사학과 알기 2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